유튜브를 켜면 이런 썸네일이 보입니다. 3개월 만에 8천만 원 수익, 이 종목 하나로 직장 탈출, 지금 당장 사야 할 주식?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빼고 다들 돈 버는 건가? 그런데 잠깐, 진짜 그럴까요? 미국 금융연구기관 달바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개인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과 시장 지수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지난 20년 평균을 보면 S&P 500 지수는 연평균 약 9%를 기록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약 3%에 그쳤습니다. 지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를 생활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채널, 현실아빠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지금 이 시대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베팅하고 있습니까? 주식이 무엇인지, ETF가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실력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 3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이 오해를 그냥 넘기면 뒤에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좋은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애플을 2003년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한 사람은 170배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이 진짜 오르는 종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앨론을 아십니까? 2001년 파산 직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포춘지 선정 가장 혁신적인 기업 1위에 6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퇴직금으로 모아둔 자사주가 전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면 된다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종목을 미리 정확하게 고르는 일이 전문가에게도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ETF는 수익이 약하다. 워런 버핏은 2007년에 헤지펀드 운용사와 내기를 했습니다. 10년 후 어느 쪽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낼지를 두고요. 헤지펀드 측은 전문가들이 엄선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나왔고,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10년 후 결과는 버핏의 압승이었습니다. S&P 500은 연평균 약 7%,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평균은 약 2.2%였습니다. 전문가들이 공들여 고른 종목들이 그냥 시장 평균을 따라간 상품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지금 오르는 건 계속 오른다. 2020년 팬데믹 직후 주식 계좌 개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신규 계좌가 약 3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진입한 많은 투자자들이 2021년 말부터 2022년에 걸쳐 큰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오를 때 들어가면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고점에 가까울수록 이후 하락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나쁜 종목을 골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이유로 매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이유의 대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가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손실보다 이익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주변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구조입니다. 투자는 이 심리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가격이 오르내리는 숫자로 인식합니다. 차트가 올라가면 좋은 것, 내려가면 나쁜 것. 그런데 주식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 일부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기업이 자신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시장에 내놓고 투자자들이 그걸 사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산다는 건 삼성전자의 아주 작은 지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 기대치를 반영합니다. 지금 당장 적자를 내는 기업도 주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익을 내도 미래 전망이 나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회사를 지금 고르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 판단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한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수백만 명의 판단이 합쳐진 결과가 지금의 주가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그 수백만 명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만 전담하는 애널리스트 팀을 운영합니다. 경영진과 직접 미팅을 합니다.
이들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개인 투자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변동성이 큽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한 해 동안 약 75% 이상 하락했습니다. 100만 원을 넣었다면 25만 원이 남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수학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50% 하락하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 상승이 필요합니다. 절반이 날아가면 2배를 벌어야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손실과 회복은 같은 비율이 아닙니다. 이 비대칭성을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애플은 2003년 주당 약 1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70달러를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170배 이상 오른 겁니다. 만약 2003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쯤 17억 원이 넘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더 극적입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주가가 약 700% 상승했습니다. 연초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연말에 8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런 종목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함께 봐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앨론은 2000년 기준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기업이었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위에 6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가는 최고점 기준 약 9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회계 부정이 드러나면서 몇 달 만에 1달러 아래로 폭락했고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카카오 주가는 한때 17만 원을 넘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압도적인 플랫폼을 가진 누가 봐도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4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약 75% 하락입니다. 기업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가격이 기대치를 너무 앞서갔던 겁니다.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업 선택 자체보다 타이밍과 기대치 설정의 문제입니다.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내리면 겁이 나서 팝니다. 그리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뒤늦게 다시 삽니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 수익은 나기 어렵습니다. 달바 보고서가 매년 같은 결론을 내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례로 살펴봤다면 이번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핸드릭 베세인빈드 교수가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192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0년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체 기업의 수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주식시장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은 상위 약 90개 기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상장 기업이 2만 6천 개가 넘는다는 걸 감안하면 0.3%의 기업이 시장 수익의 절반을 책임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상장 기업 중 은행 예금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은 전체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직접 느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종목을 하나 고른다면 확률적으로 절반 이상은 은행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익을 제대로 가져가려면 그 0.3% 안에 드는 기업을 미리 골라야 합니다. 이게 개별 종목 투자의 현실적인 확률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모닝스타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직접 종목을 골라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장 지수 수익률을 이긴 펀드는 전체의 약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10개 중 8개는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가 운용해도 이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시장에 나오는 공개 정보는 이미 기관이 먼저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뉴스를 보고 사면 기관은 이미 선반영을 끝낸 겁니다. 둘째는 거래 비용입니다. 자주 거래할수록 수수료가 쌓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비용이 수익률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셋째는 심리적 편향입니다. 오를 때 더 사고 싶고 내릴 때 팔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대로 움직이면 시장과 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하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ETF입니다. ETF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Exchange Traded Fund,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 배, 귤을 따로 사려면 3번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과일 세트 박스를 사면 한 번에 3가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ETF는 이 세트 박스와 비슷합니다. 여러 기업의 주식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S&P 500 ETF입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묶어 만든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ETF를 하나 사면 단 한 번의 거래로 500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ETF에는 중요한 특성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분산입니다. 한 기업이 앨런처럼 망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 기업의 비중이 0.5%라면 내 투자금에서 영향받는 부분도 0.5%에 불과합니다. 둘째, 자동 교체입니다. 지수는 정기적으로 구성 종목을 업데이트합니다.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빠지고 성장한 기업이 새로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위 0.3% 기업들도 성장하는 순간 자동으로 지수에 편입됩니다. 맞힐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셋째, 비용입니다. 전문가가 직접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의 연간 운용 보수는 1%에서 2% 수준입니다. 반면 대표적인 S&P 500 ETF인 SPY의 운용 보수는 연간 약 0.09%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1,000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30년 운용하면 약 7,6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운용 보수가 1%더 붙어서 실질 수익률이 6%가 되면 30년 후 금액은 약 5,700만 원입니다. 보수 1% 차이가 30년 뒤 약 1,900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비용은 수익률을 조용히 갉아먹는 요소입니다. 넷째, 접근성입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낮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수만 원 단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달 소액으로 꾸준히 적립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TF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특정 테마에 집중하는 ETF, 레버리지 ETF는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고 변동성이 개별 종목 못지않게 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이지 장기 투자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ETF를 고르느냐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었던 경제 상황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중간에 큰 하락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0년 IT 버블 때는 고점 대비 약 49% 하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약 57% 하락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에는 약 34% 하락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끔찍합니다. 절반 가까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2000년 IT 버블 이후에도 결국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팬데믹 급락은 불과 약 5개월 만에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장기로 보면 어떨까요? 1993년 처음 상장된 대표적인 S&P 500 ETF인 SPY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993년 상장 당시 주당 약 43달러였던 SPY는 2024년 기준 약 500달러를 넘었습니다. 30년 동안 약 10배 이상 오른 겁니다.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높습니다. 중간에 절반씩 빠지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을 버틴 투자자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버텼다는 겁니다. JP모건 자산운용 자료에 따르면 S&P 500에 투자했을 때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손실로 끝난 구간이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반면 1년 단위로 보면 손실 가능성이 약 27%였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손실 확률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ETF의 구조적 장점이 여기서 다시 드러납니다. 개별 종목이 하락하면 그 기업이 실제로 망하는 건지 일시적 조정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반면 S&P 500 ETF가 하락한다는 건 미국 상위 500개 기업 전체가 동시에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면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은 결국 회복됐습니다. 버티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 ETF 시장도 참고로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 순자산 총액은 2024년 기준 약 170조 원을 넘었습니다. 2010년 약 7조 원에서 15년 만에 약 24배 성장한 겁니다. 환전 없이 국내 증권사 계좌로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접근성이 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주식과 ETF는 단순히 수익률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차이가 10년, 20년 뒤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판단 기준 3가지만 가져가겠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무엇에 베팅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건지, 이 차이가 위기의 순간에 내 행동을 바꿉니다. 둘째, 잃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금액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냉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재정적 스트레스는 불안장애와 우울증의 주요 유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투자 손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시간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남들보다 수익률이 높은 걸까요? 좋은 종목을 먼저 알아보는 걸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건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락해도 버틸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하고, 하락해도 버틸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고, 하락해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이 결국 시장의 장기 수익을 가져갑니다. 유튜브에 넘치는 수익 인증 영상들은 그 구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과 뒤에는 항상 구조가 있습니다. 주식과 ETF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구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베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구조적인 경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고민 중인지 그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